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혈압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질까 해요. 제가 지금 퇴근 전인데 잠깐만 영상을 짧게 만들고 가려고 잠깐 남아 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고혈압이 뭐였죠?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앞에 걸 수축기혈압, 뒤에 걸 이완기혈압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든 앞쪽 숫자가 140 이상이든 뒤쪽 숫자가 90 이상이든 둘 다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혈압은 말 그대로 혈압이 낮다는 뜻이잖아요. 수축기, 이완기, 앞뒤 숫자가 90, 60 생각하시면 됩니다. 90 미만 또는 60 미만일 때를 또는 60 미만일 때는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든 한 숫자가 밑으로 떨어지면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저혈압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덜 알려져 있습니다. 흔하게 여성분들 그리고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잘 일어나는 게 바로 저혈압인데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할 때는 고혈압이 참 위험하고 저혈압은 특정한 사람들만 걸리고 그렇게 위험한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혈압이 더 위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특정 환자들, 특정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혈압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잠깐만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혈압이 90에서 6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혈압이 낮다는 뜻, 즉 동맥 이렇게 혈관이 받는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낮다는 뜻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혈액의 양이 감소해도 혈압이 낮아지겠죠. 동맥이 혈관이 받는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낮아지겠죠. 혈액량이 감소해도 또는 혈액량이 감소한다는 게 체외로 혈액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출혈이라든지 하혈을 한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출혈의 경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체의 혈관벽이 적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하지에 말단에 심장으로 돌아와야 될 피가 말단에 오래 머물러서 부종을 만들 경우입니다. 원래 있는 피는 심장이 피를 딱 쏴주면 온몸으로 피가 가요. 그래서 말단에 있는 막 기관 세포들까지 피와 영양분이 전달되고 그리고 돌아갔던 피가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갔던 피가 돌아와야 돼요. 가는 피를 동맥을 타고 간다면 오는 피는 정맥을 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고속도로로 갔으면 상행선으로 갔으면 하행선이고 하행선으로 갔으면 또 다시 상행선을 타고 돌아와야 돼요. 그 돌아오는 것은 바로 심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 또는 남성들 그리고 또 우리가 햇볕에 땡볕에 오래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에 부종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죠? 오래 서 있으면 발이 퉁퉁 붓고 다리가 붓고 막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심장으로 돌아와야 될 피가 돌아오지 못하고 말단에 이렇게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이게 바로 중력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과가 땅 위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리랑 똑같죠. 뉴턴이 발견한 그 중력의 원리 때문에 우리 인간도 서 있게 되면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는 이 심장은 바로 발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중력을 거슬러서 발에서부터 심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한 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정맥, 즉 돌아오는 상행선 도로에다가 판막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판막. 그래서 정맥에는 판막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V자 모양이에요.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한번 올라가면 다시 역류하지 말라고 이렇게 닫히게 돼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살이 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판막이 느슨하게 되면서 하지 정맥류가 일어나는 원리인데 이것도 중력의 영향도 없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저혈압은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중력을 거슬러서 피가 말단으로 갔던 피가 돌아와야 되는데 특정한 그 인구 구성,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는 저혈압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근육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왜 저혈압이 생기냐라고 한다면 크게 원인을 따져볼 수는 있어요. 고혈압처럼 본태성이 있고 그리고 2차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태성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유전적 소양 때문이죠. 그리고 2차성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을 제거하면 그 병이나 상태나 컨디션은 나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런 고혈압이나 저혈압 같은 경우는 본태성,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유전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의 이런 피지컬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할 이 저혈압은 바로 근육량의 감소 때문에 흔히 일어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죠.
그리고 젊은 사람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근육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 근육을 얘기하냐면 종아리나 허벅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단에 돌아갔던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게 쏴줘야 되는 건 그 근육을 타고 올라올 때 근육이 이렇게 스퀴즈하고 이렇게 컨트랙션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 피가 더 잘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느슨한 것보다 이렇게 쏴주면 당연히 혈관이 압축이 돼서 더 피가 잘 올라오겠죠.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혈관이 이렇게 근육이 없어서 이렇게 쏴줄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너무 말랐기 때문에 근육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중력이 이거를 이기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도 많겠지만 일부는 중력의 영향을 거스르지 못해서 말단에 남게 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부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피 안에 있어야 될 피가 삼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삼투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hydrostatic pressure, 이렇게 압력 차이 때문에 혈관 밖으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되면 그것들이 세포 사이에 딱 머물게 되거든요. 물의 양, 이런 혈액들이 이런 것들을 바로 부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이 팅팅 붓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림프를 통해서 다시 체액으로 돌아옵니다. 혈관 속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태가 만성화될 경우에는 만성 부종이 되고 좋은 건강 상태가 아니게 되죠. 여기서 계속 확장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피가 말단에 머물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죠. 그럼 피의 양이 부족하다고 혈관이 느끼게 되죠.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출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저혈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심장으로 돌아와야 될 피가 덜 돌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쪄줬을 때 만약에 3리터, 예를 들어서 3리터로 쪄준다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된다면 60번만 하면 된다면 1분에 60번 하는 심장이 있다면 이게 바로 기준이라면 피가 덜 돌아온, 그러니까 심장으로 피가 덜 돌아왔으면 사람은 더 많은 피가 필요하잖아요. 이 신체나 기관들은 똑같은 양을 충족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전엔 60번 뛰었던 심장이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서 혈류량이 적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더 많이 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60번이 아니라 80번, 100번씩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심장이 더 빨리 뛴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들이 바로 증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명도 들리고요. 웅웅거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 순간적으로 혈액량이 핑핑 도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지럽죠. 그리고 실제로 심장이 많이 일을 하지만 뇌로 가는 피나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으로 가는 피는 상대적으로 적죠. 여전히 적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피가 적으니까 계속 어지럽고 구토할 것 같고 피곤하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증상들이 다 저혈압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반적인 저혈압의 증상들입니다. 자, 이유를 아시겠죠? 말단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제때 돌아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어서 쪼아주지 못해서 심장으로 효율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돌아오지 못한 양은 혈류량의 감소로 인해서 각 기관, 특히 뇌로 가는 거나 심장으로 가는 거나 각 기관으로 덜 피가 가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특히 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겠죠. 뇌는 우리 몸에 겨우 1.5%에서 2%밖에 안 되는 무게 가지고 겨우 안 되면서 거의 15에서 20%의 산소, 에너지량을 다 씁니다. 엄청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산소나 에너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잘 때도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의 뇌거든요. 기억을 재정의하고 계속 이제 조각난 기억들을 맞추느라 뇌는 끊임없이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혈류량이 감소하면 가장 먼저 뇌가 이렇게 피곤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에 관련된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지럽고, 그리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전신 피로가 오고, 그리고 막 이명이 들리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으로 가는 혈액도 감소하니까 눈에도 피로하고요. 소화도 잘 안 될 겁니다. 소화로 가는, 내장으로 가는 피도 줄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말단으로도 피가 잘 안 도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단에 있는 신경 이상들, 무감각해지는 것 같고, 괜히 이렇게 날카롭게 콕콕 찌르는 것 같고 바늘로, 그런 감각 이상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총체적인 저혈압의 증상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카더라 주위에 저혈압, 고혈압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마련하고 이 영상을 마칠까 해요. 저혈압은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저혈압은 가만 놔둬도 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고혈압과 다르게 저혈압은 그렇게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된다거나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혈압은 약이 있고 엄연하게 치료의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저혈압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혈압의 원인은 본태성이기도 하지만 근육량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의 감소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저혈압은 예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혈압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주로 하지에 있는 근육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단 오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를 타실 수 없는 분들 그리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또 계단 오르기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꿈치를 여성분들은 좀 싫어하는데 종아리 근육이 커진다고 해서 싫어하실 텐데 뒤꿈치를 들고 걷는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시면 저혈압이 개선됩니다. 또 그리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허벅지 운동을 가볍게 한다든지 아쿠아 워킹을 한다든지 어쨌든 하지에 있는 근육 운동을 하시면 하지 운동을 하시면 저혈압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됩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뼈의 양도 감소하지만 뼈가 30세에서 35세가 되면 정점을 찍었다가 골밀도가 1년에 1%씩 감소하거든요.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65세가 되면 거의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덱사 스캔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본뿐만이 아니라 뼈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양도, 근육의 밀도도, 근육의 여러 가지 성분들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서 뼈와 같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운동을 계속 하시게 되면 헬스장 가서 하시게 되면 골밀도와 더불어서 근육을 함께 이렇게 매스를 골밀도나 머슬의 매스 정도를 분명히 높이실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음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체액량이 감소한다고 했죠. 감소한다고 상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해야 될 피가 잘 안 들어가서 심장은 적게 펌프를 할 거니까 출혈이 있는 외부로 피가 나간 것도 아닌데 부종으로 인해서 이 혈관 안에 있어야 될 피가 세포 밖으로 그 혈관 밖으로 나가서 세포 사이에 머물러 있는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은 덜 피를 펌프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요? 자, 소금을 좀 많이 드시면 돼요. 평소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만약에 내가 소금이나 이런 걸 저염식으로 드셔왔다면 오히려 고혈압 환자는 그렇게 드셔야 된다면 오히려 저혈압 환자들이나 저혈압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소금을 조금 더 짜게 드실 필요가 있어요. 왜? 소금은 바로 이제 이거 삼투압이라고 하죠. 뭐 물을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자, 바닷가 가시면 바닷물에 손을 딱 담그시면 어떻게 되죠? 손이 쭈글쭈글해지죠. 이 우리 몸에 있는 성분보다 바닷물이 더 짜기 때문에 즉 삼투압이 그쪽이 더 높아요. 압이 더 높아서 우리 몸에 있는 이 물이 저쪽으로 빨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려 나가서 우리 손이 쪼글쪼글해지는 원리거든요. 이게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즈모틱 프레셔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소금 기질이 있으면 소금이나 설탕 같은 기질이 온몸에 많이 남아 있으면 물을 상대적으로 오래 저장하게 되고 잘 저장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종의 역할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을 조금 더 드셔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앉았다 일어나는데 이런 걸 앉았다 일어나는데 막 어지럽고 이렇게 현기증이 나고 쓰러진다 이런 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가 일어날 때 급격한 자세 변화가 있을 때 이 중력이 변하잖아요. 앉아 있을 때는 내 심장과 내 몸이 낮은 중력 거의 같은 레벨에 위치하지만 갑자기 일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발보다 다시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압력의 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압의 차가. 그러면서 머리에 핑 도는 거예요. 혈압이 다시 안 가기 때문에 심장으로 바로 젊은 사람처럼 바로바로 심장으로 딱 피가 안 쏴지기 때문에 정맥에서 이렇게 압력차를 몸이 심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지러운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총체적으로 저혈압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도 좋습니다.
자, 스타킹, 압박 스타킹 아시죠? 이렇게 꽉 조어주는 스타킹. 이게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을 대신해서 근육 역할을 해주는 게 쪼아주는 거죠. 피가 잘 돌라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위로 가는 피가 더 늘어나서 저혈압이 어느 정도 개선됩니다. 또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죠. 당연히 하루에 2리터의 수분은 권장됩니다. 이때 수분이라 하면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나 다른 음료수, 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최소한 2리터나 마시는 게 좋은데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2.5리터, 3리터까지 드셔도 됩니다. 물론 물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화장실 많이 가겠죠. 근데 그만큼 내가 내 심장이 이렇게 쏴주는 피가 적기 때문에 물을 상대적으로 2리터보다 더 많이 드셔도 무방하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저혈압 증상을 개선하는 데 더 도움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한 나이가 들면 고혈압보다 저혈압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 고혈압보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카더라가 있는데 제가 일부는 맞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특정 여성분들, 그리고 또 근육량이 없으신 이런 노인분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 저혈압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땀을 흘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죠. 그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혈압이 낮은데 수분이 몸에 있어야 될 수분들이 몸 밖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저혈압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 무더운 여름철에 빼빼 마르신 여성분들이 특히 저혈압에 잘 걸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빼빼 마르신 여성분이 게다가 나이도 많으셔. 그러면 저혈압에 더 잘 걸립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은데, 그리고 여름철이라서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 여름철이다, 그러면 저혈압이 더 나타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라는 거고, 압박 스타킹 신으시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소금기 있는 음식을 좀 더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커피에 대한 건데요. 커피가 저혈압을 유발한다. 이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커피는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커피는 물하고 다릅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체액을 걸러주고, 체액이 걸러서 이제 신장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죠? 물이죠. 물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몸과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걸 드실수록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물과 반대 성분이에요. 똑같은 액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루에 내가 커피를 7잔, 8잔 마셔. 나는 물 이만큼 많이 마셔. 커피를 7잔, 8잔 마셔서 나는 1.5리터, 2리터 마시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건 완벽하게 정답하고 반대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사시면 저혈압도 오고요, 몸도 망치고, 신장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교감신경, 항진까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경험하게 되는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저혈압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커피에 대한 작용을 좀 설명드리면,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마시는 족족 소변으로 다 나가고 오히려 소변의 배출을 더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체액량을 더 빠져나가게 하겠죠. 체액 수분량을 더욱 빠져나가게 할 겁니다. 더 낮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혈압을 오히려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많이 드시면 화장실 많이 가시죠. 특히 맥주 같은 거 드셔보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커피만큼 이뇨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도 액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술 먹은 다음날 어떻게 되죠? 목말라서 새벽에 엄청나게 물을 벌컥벌컥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뇨작용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몸 밖으로 수분이 쫙쫙 빠져나가요. 커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더 많은 물을 찾게 되고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 몸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갈증이 나는 겁니다. 이미 갈증이 나면 늦은 거예요. 뇌의 보상 기전은 한 박자 늦게 작동합니다. 뇌가 빠르게 작용하는 기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완전히 내 몸이 정말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거야, 호랑이가 바로 저기서 뒤에 따라오네, 이럴 때는 뇌가 엄청나게 빨리 활동을 합니다. 보상 기전이 빨리 작용해서. 그런데 생명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이게 장기화되면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뇌가 한 박자 느리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체액이 나갈 때는 바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증거가 바로 술 마실 때는 물을 잘 찾지 않죠. 근데 술 마시고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갈증이 찾아옵니다. 갈증이 난다는 건 내가 신호를 그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났을 때는 이미 내가 한 박자 늦은 거기 때문에 이미 내 몸이 어떻다? dehydration. 그러니까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하는 습관 들이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저혈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각계격파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구상해 있습니다. 이번부터는 내분비 질환부터 흔한 질환부터 하나씩 건드려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그리고 생활 속에서 혹시 궁금했던 점을 하나씩 건드려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